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마지막 날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의 박빙 승부를 예상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두 자릿수 격차를 자신하며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LH에 근무하는 친형의 배우자와 신도시 지역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남북 대화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 후폭풍이 거셉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불만에 대해 정부가 적정 실거래가 때문이라고 해명하자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고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너무 수시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어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코로나를 틈탄 중국 어선들이 서해에서 무더기로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은 전신 방호복을 입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4.7 재보궐선거 결승 테이프가 눈앞에 보입니다. 내일 아침 6시면 본투표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누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결승 테이프를 끊을까요? 공식 선거운동 종료까지 이제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들 발에 땀이 나도록 막판 스포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A 기자들이 마지막 날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어딘가에 나가 있다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최수영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홍대 상상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층이 모이는 곳인 만큼 유세장에는 대학생 지지자들도 많이 모였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잠시 뒤 유세 차량에 올라 연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박영선 후보의 마지막 유세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지금 막 새벽 4시가 지났는데요.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이 보스 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으로 선거 마지막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박 후보는 고 노회찬 의원이 한 연설에서 언급했던 6411번 버스를 타고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필수 노동자들이 타고 아침 일찍 떠나서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버스입니다. 정의당을 포함해 범여권, 진보 진영을 향해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겁니다. 의원의 말씀도 많이 들으셨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는 주말 내내 딸한테 1번 찍어야 된다고 4시간 동안 설명 듣고 왔대요. 진심을 다해 후회는 없다는 박 후보에게 서울 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물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처절하게 반성하고 대신 제가 그 응어리진 마음을 다 풀어드리고 더 2배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골목골목을 누빈 박 후보는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내일 투표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고 지금 사실 여론조사하고는 지금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는 지난 2016년 촛불 시위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2030 청년들이 많은 지역을 다니고 있다는데요. 이 범야권 인사들도 모두 한자리에 모인다고 합니다. 종일 오 후보의 유세 일정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안보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오세훈 후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는 현재 신촌거리를 걸으며 2030 세대 청년과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제 뒤로 보이는 유세차에 올라 마지막 유세 연설을 펼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합니다. 오 후보는 광진구에서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데 혹시 기분 어떠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내일 투표를 위해서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을 많이 드릴 거고요. 2030 유권자의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젊은 층 청년들의 지지와 성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걸 느끼고요. 정말 그분들의 그런 지지와 성원이 저한테는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강북권 거리 유세에서는 꼭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지지는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투표로 연결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오 후보는 오늘 밤 동대문 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유세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2위 도시죠. 역시 시장을 뽑는 부산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 어제부터 이틀 동안 부산 16개 구를 다 돌겠다고 선언했죠. 그 종착점 부산 서면에서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그 맞불 유세 현장에 배영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이 뒤에 유세 차량이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마지막 맞불 유세가 펼쳐지고 있는 부산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선 조금 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유세를 시작했고 잠시 7시 반부터 건너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유세를 시작합니다. 두 후보 모두 지지자 결집에 활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 진구 송상현 광장에서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과 함께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임진왜란 한때 전사한 송상현 장군의 말을 인용해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사의 각오로 마지막 유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시장 시절 인구가 줄고 부산 경제가 망가졌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민들이 부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발전된 국제 경제도시를 만드는 꿈, 이 꿈에 투표해 주시면 우리가 이깁니다. 박 후보는 아침부터 유세 차량에 올라 해운대, 동래 등 부산 전역을 훑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투기에 책임이 있는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후에는 서병수 의원 등 부산 지역 의원들과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를 찾아 부산을 물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와 야를 넘어서서 함께 힘을 합쳐서 정치공항이 아닌 경제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서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선거 판세는 확연히 다릅니다. 민주당은 3%포인트 박빙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5%포인트 격차로 이긴다. 이제 여야의 마지막 승부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촛불 집회의 상징 광화문을 찾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했습니다. 지지층이 결집하면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 민주당 유세 차량이 등장하고 파란색 점퍼를 맞춰 입은 민주당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정권 심판에 맞서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민주당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투표소에 가서 우리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이도록 여러분이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역 인근 사거리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뿐 아니라 서울시의원 그리고 전국의 기초의원들까지 이곳 광화문 유세장에 총 집결해서 박영선 후보의 힘을 보탰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02년 대선을 거론하며 한 표 차로 이긴다는 생각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샤이 진보가 움직이고 있다면서 3%포인트 내외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74분의 우리 의원님들과 전국의 당원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전화, 문자 호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마지막 순간까지 흩어졌던 우리 개혁 세력이 박영선으로 하나가 되고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삽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함께 승리하자는 박영선 후보의 친필 편지를 올리고 당원들에게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는 등 마지막까지 지지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올라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실정, 정권 심판을 계속 외쳤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강조했습니다. 집값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세금은 따라서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과실입니까? 민주당 박원순 시장 시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지냈습니까? 또 지난 4년 문재인 정권 여름 세금 얼마나 올렸습니까?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내일 투표소로 나가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심판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위선을 심판해달라며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가 줄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서 결국은 이러한 분노가 투표로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유세 현장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포인트 차로 승리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 두 자리 숫자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투표율을 승패의 최대 변수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내일 투표 결과를 전혀 알 수는 없지만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유권자 수를 연령별로 살펴봤는데요. 3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늘어난 연령대와 줄어든 연령대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최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막바지까지 2030 유권자를 향한 구애의 안간힘을 썼습니다. 청년에게 데이터 바우처 지급합니다. 서울 청년 패스도 만들어서 교통비 지원합니다. 청년 지원은 미래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이 미래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여야가 모두 2030 유권자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유권자 구성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서울시장을 뽑았던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20대와 60대, 70대 인구 비중이 늘어난 반면 30대와 40대 인구 비중은 32.5%에서 31%로 1.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3040 세대 비중이 평균 이상 줄어든 곳은 강북, 도봉, 노원 등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20대의 경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민의힘이 20대 유권자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령대별 유권자 공략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올해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곳, 수도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부산과 대구, 대전 등에서도 집단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해운대의 아파트는 100%까지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129제곱미터 기준 공시가격이 9억 3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 넘게 올랐습니다. 9억 원을 넘어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며 이 아파트 주민 천여 세대 중 622세대가 집단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입주자들은 폭등한 공시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달하기 위한 또 과하게 조금 부분을 받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으로 조금 완화해서 이 신청은 공시가격이 60% 이상 급등한 해운대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부산 지역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19.67%로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9,100가구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40% 이상 오른 수성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의 신청이 잇따랐습니다. 기준 금액을 넘어야 사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우리 입주민들한테는 좀 심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고 좀 충격이 좀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대전에서도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 좋지요. 세금 많이 내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면은 그럼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조절해주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던 집도 시세와 주변 거래를 고려해서 가격 상승분을 반영했다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하는 적정 실거래가가 특히 논란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모든 걸 쥐고 심지어는 산정 근거도 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서로 맞물려서 칸막이 없는 투명한 행정정보가 공유돼야만.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정부의 주먹구구 공시가격을 비판하며 전면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서초구 80제곱미터 A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 이뤄졌는데 공시가는 이보다 많은 15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거래 가격은 적정한 시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이 올랐는데 만약 봄, 여름 이후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어도 이후 다른 평형이나 인근 단지 가격 상승분까지 고려해 공시가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고 판 실거래가에서 이것저것 더하고 뺀 정부가 만든 적정 실거래가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과 산술로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세 반영을 위해 KB 시세와 테크 시세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값 안정을 강조할 땐 실거래가와 부동산원 지표만 내세우더니 정작 세금 거둘 땐 민간 지표까지 다 끌어와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정 기준도 부동산 개별 특성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매기는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공시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경찰이 오늘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직원은 LH 직원은 형의 배우자와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 청와대 경호처도 곤혹스러운 기색입니다. 이민중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후 3시쯤. 청와대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산 경호처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13일 만입니다.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 4명. 경호처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경호처가 경내에서 관련 자료를 가져와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직원의 집과 LH 직원인 경호처 직원 형의 자택, LH 본사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모사도 땅 어떻게 매입하셨는지. 대통령 경호처는 압수수색 개시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에 대해 경찰은 원칙과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끄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시작부터 삐걱이고 있죠. 오늘 아침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재진을 따돌리고 들어가는 듯한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공태현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 과천청사 건물 뒤편. 공수처 직원이 철제 담장 앞에 나와 김진우 공수처장을 기다립니다. 잠금 장치를 풀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도착한 김진우 공수처장의 관용 차량에 김 처장은 없었습니다. 어제 김 처장은 방호 담당 직원 채용이 완료돼 공수처의 정문격인 후문으로 드나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용차를 타고 출근해서 차량만 후문으로 보내고 본인은 평소처럼 앞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각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면담 논란이 제기되면서 취재진을 피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운전기사와 소통이 잘 안 돼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성윤 지검장의 청사 출입 기록을 제출해달란 국회 요청에도 오락가락 답변을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출입 기록을 관리한다고 답했는데 정작 청사관리소는 수사 중인 사건은 공수처가 관리한다고 설명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수사 관련 사항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청사 출입 모습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도 공수처는 의무저장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에서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부터 500명에서 4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어섰습니다. 4차 대유행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특히 앞으로 백신 수급이 잘 될지가 걱정인데 정부는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출 금지하는 방안까지 시사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 역시 장기간 강하게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미 느슨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하연 기자가 그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유흥업소가 밀집한 서울 강남의 번화가. 합동 단속반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업소 안에 손님은 여럿인데 QR코드 확인 기록은 한 명뿐인 업소들이 적발됩니다. 총 인원 8명이고요. QR코드는 한 명 했습니다. 소독대장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장을 제가 임신계 받으면서 소독대장 쓰라는 얘기를 못 들어. QR코드 안 하세요? 네, 여기 딱 적지 않나요? 수기로? 네. 매일 최소 3번 실내를 환기하고 기록해두는 대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3회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지금 2차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시죠. 꼭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적발이면 바로 처분이에요. 하룻밤새 강남구 일대에서만 기본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2곳. 계도 기간이 지나 바로 2주간 집합금지 처분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너무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뭐 다르다 했으니까 뭐 다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업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님이 짧은 시간 몰리는 점심시간에도 방역수칙은 느슨합니다. 저희 5명인데 네. 5명 이상인데 나란히 붙은 테이블에 나눠 앉아 칸막이도 없이 식사하는 일행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방역 고삐가 느슨해지면서 서울시는 2주간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인천에서는 어린이집 한 곳에서 어린아이들 11명을 포함한 3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어린이집 원장은 숨진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2주간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확진자는 33명. 3살에서 5살 사이 원아 11명이 포함됐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50대 원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숨진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이집 교사 3명이 지난달 23일 치킨집을 다녀온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치킨집 역시 집단 감염이 발생해 관련 확진자 23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방역당국이 치킨집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 문자를 보냈지만 교사 1명을 뺀 나머지 2명은 나흘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학조사에선 어린이집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세면대와 변기부터 놀이기구까지 검체 46개 중 35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전수검사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 인근 주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전전에 지고 있을 때는 또 경각심도 사라지고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주변에서 막 어린이집도 터지고 여기 주변에 노래방이나 그런 데서 못 터지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감염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김태현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숨진 큰딸을 석 달 가까이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죠.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큰딸이 자주 들르던 PC방에 다녀간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김태현이 건물 복도로 들어섭니다. 그로부터 13분 뒤 주위를 살피며 왔던 길로 나갑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집에 도착하기 30여 분 전 김태현이 들른 장소는 PC방이었습니다. 새 모녀 중 큰딸이 평소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김태현은 PC방에 들어간 뒤에도 컴퓨터를 켜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스토킹해온 큰딸을 찾으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PC방을 나와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김태현은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 집에 침입했습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진 않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김태현의 휴대전화에선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걸로 의심되는 검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태현의 과거 범죄 전력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 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지난달에도 통신기기를 이용해 여성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현 면담 조사에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한 경찰은 김태현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태어난 지 5일 된 아기가 병원 신생아실에서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이 아이는 병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이에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취재해봤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CCTV를 보니 아이를 던지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을 당해 뇌손상을 입은 아영이. 생후 18개월, 여전히 부모를 알아보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치? 지금처럼만 하자. 하루 4번 코에 삽입된 관을 통해 우유를 먹이고 거의 매시간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 각각 먹는 시간이랑 이게 어떤 종류의 약이다 해놓고 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하루 종일 그냥 아영이 옆에서 살아요, 저는. 최근엔 건강이 안 좋아져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고 지난해 말엔 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가장 다 심한 가장 높은 등급을 다 받았고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재판정 제외될 만큼 완전 영구적인 판정을 받아가지고. 검찰은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아영이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이 발생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간호사가 아기의 한쪽 발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간호조무사와 병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학대 행위가 모두 24차례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주로 밤과 새벽에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을 휘둘러 때리거나 신생아를 옆침대로 던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뇌출혈, 망막출혈, 경추골절 등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생아의 두 손목만 잡아 올려 머리가 뒤로 젖혀진 채 이동시켰고 신생아가 밤에 울자 산소 공급 장치를 머리에 씌워 20분 넘게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칭얼칭얼을 낼 때는 안아가지고 등을 쓸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상식적인 거죠. 폐소공포증, 평생 지속될 수도 있는 그런 트라우마를 입었을 가능성도. 다른 피해 신생아의 부모도 불안을 호소합니다. 바다에 나면 막 경기를 요즘에도 계속 경기를 거의 이렇게. 지난달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간호사는 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을 입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장도 직원 교육 등을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과 자체가 없고 애초에 인정을 자체를 안 했어요. 병원이 있던 땅은 건설사에 팔려 철거 작업이 거의 끝났고 병원장의 주소도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댁인가요? 재발방지책으로 논의된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전국 신생아실의 CCTV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에 대해서 어떤 모의주의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출산을 또 낳고 하는데 태어난 아기들이 확실히 보호받고 할 수 있도록.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지도자가 만났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이 도쿄올림픽에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려 했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겁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이라는데요. 북한이 올림픽에 불참하는 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今統治に成果が転化されました。 후쿠시마에서의 성화봉송을 시작으로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도쿄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서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북한 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었는데 오늘에서야 체육성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보호 차원이라는 게 북한의 설명입니다. 남북 선수단 동반 입장까지 검토했던 정부로선 난감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했고 그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기도 했습니다. 깜짝 이벤트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려던 일본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報道は承知してますが、間の調整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れを注視しています。 북한이 하계올림픽에 불참하는 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소환을 거부한 게 누굴까요? 네, 정의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소환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른바 노회찬 버스로 불리죠. 이 6411번 버스를 탔던데 그 이야기군요. 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박 후보를 향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노 의원을 이 더러운 선거판에 불러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님을 선거에 소환하기보다는 민주당 정부 4년에 대한 자문의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구로부터 개포동까지 가는 버스가 이제 6411번인데 네. 고 노회찬 의원이 이 노동자들의 힘든 삶을 강조하면서 언급했던 거죠. 네, 9년 전 당대표 수락 연설 때 했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박 후보는 정의당이 민주당에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노회찬 의원님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드렸다며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자, 실제로 도와준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 후보는 2014년 재보선 당시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전 의원을 지원했는데요. 정의당은 정당 간 합의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던 거지 개인적으로 도왔다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데 계속 러브콜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박 후보가 심상정 의원의 도움을 요청하자 정의당은 염치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박 후보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 정의당 당원이나 아니면 정의당을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가 돕겠다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결과 예측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박영선 민주당 후보 캠프가 사전 투표에서 이겼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누구한테 보낸 건가요? 네, 내부 조직원 수천 명에게 보낸 걸로 알려지는데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로 사전 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결과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 보내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보낸 것이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것입니다. 박영선 캠프 쪽에선 뭐라고 합니까? 네, 제가 물어봤더니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 사기 진작용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문자 내용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라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조직력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절박한 상황이니 꼭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내일 투표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전이 치열하네요. 네,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공정선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 여야 후보 모두 고생했다는 말도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틈타서 서해에 중국 어선들이 다시 출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해경이 불법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전신 방호복까지 입고 단속을 했다는데 남영주 기자와 함께 보시죠. 컴컴한 바다 위, 목조 어선이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칩니다. 불법 중국 어선 정선 명령을 인지하고도 하얀 물보를 일으키며 보조하고 있어. 해경 고속단정이 빠르게 접근하더니 온몸을 방호복으로 감싼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올라탑니다. 쇠지렛대로 선원이 숨은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엽니다. 화로를 이용한 조타실 개방 중에 있어. 현재 개방률 50%. 갑판에는 새우와 어린 물고기가 담긴 상자가 여럿입니다. 조타실로 진입해 중국인 선원에게 그물을 내린 것을 확인합니다. 연평도 남서쪽 22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어선 2척을 납포한 건 어젯밤. 그물로 해저를 긁어 꽃게뿐 아니라 각종 해산물을 600kg이나 쓸어 담았습니다. 새우나 조개, 골뱅이 이런 잡어들을 잡습니다. 바닥을 긁으면서 잡기 때문에. 최근 연평도 바다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100여 척. 납포를 못하고 쫓아내는 배가 더 많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납포 준비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선원들을 제압을 하게 되면 바로 온도 체크를 또 합니다. 선원들과 접촉한 모든 저희 단속 대원들은 하체 격리를 시킵니다. 중국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한 해경은 선원들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불법 조업 어선에는 최대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선박 몰수와 함께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견된 미국 가재입니다. 지난 2019년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된 생물인데요. 일부 유튜버들이 이 가재를 잡아 요리를 만드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괜찮은 건지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토종 가재는 만주 가재와 참 가재 두 종류인데요.
미국 가재는 토종 가재들과 비교할 때 붉은빛이 선명합니다. 잡식성이어서 새우부터 다슬기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요. 다른 가재나 새우의 치명적인 물곰팡이 숙주 역할도 합니다. 이런 미국 가재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1990년대 초반부터 관상용으로 수입됐는데요. 누군가 기르다 하천에 버렸고 왕성한 번식력 탓에 개체가 빠르게 는 것으로 학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가재 탓에 중국에선 요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마라롱샤인데요. 중국도 1930년대 미국 가재를 사료용으로 수입했는데 생태계를 장악할 만큼 수가 불어나자 1980년대부터 향신료 마라를 넣고 볶아 먹기 시작한 게 마라롱샤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범죄도시에 이 음식이 나와 인기를 끌기도 했죠. 하지만 하천에서 잡은 미국 가재로 음식을 해먹는 건 주의해야 하는데요. 워낙 더러운 환경에 사는 데다 잘못 익히면 폐 디스토마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미국 가재를 잡거나 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눈에 보이면 요리하지 마시고 잡아서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용진이 형이다, 택진이 형이다. 요즘 프로야구에선 구단주 마케팅이 눈길을 끄는데요. 올 시즌 첫 주중 경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SSG와 하나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인천입니다. 현재 5회까지 진행됐는데요. 현재 두 팀은 1대1로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3회 초 하나 임종찬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110m짜리 솔로 홈런으로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SSG는 3회 말 곧바로 최지훈이 1타점 적시타를 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는 결과뿐만 아니라 마케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SSG는 지난 주말 개막전에서 창단 첫 승을 거뒀습니다. 홈런 2방을 사이좋게 쳐낸 최주환은 팀에서 뽑은 수훈 선수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 이름이 구단주의 이름을 딴 용진이 형 상입니다. 부상으로 한우 세트도 받았습니다. 색다른 구단주 마케팅에 오늘 밤은 누가 수상의 주인공이 될지 팬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저는 추신수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정 이번에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단주 마케팅은 지난 시즌 우승팀 NC가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김택진 NC 구단주는 올 시즌 첫 홈경기를 준비하는 구단 영상에 코믹하게 등장했습니다. 올 시즌도 택진이 형 이미지로 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 겁니다. 택진이 형이냐 용진이 형이냐 구단주들의 이미지 경쟁도 새로운 볼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작전 타임 중에 감독이 선수들에게 돌발 상금을 내걸었는데요. 이게 효과를 발휘한 걸까요?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세리머니 장인 KB의 K타. 득점에 성공할 때마다 더 크고 과감해진 세리머니를 선보이자 상대팀 OK금융그룹의 석진욱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야, K타보다 세리머니 더 잘하면은 내가 다 할 때마다 신고해줄게. 세리머니! 눈빛부터 달라진 선수들. 경기장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는 것은 기본. 감독을 들어 올려보기도 하고 동료와 부딪혀도 그저 흥미납니다. 결국 승리를 따낸 OK금융그룹. 감독의 현금 공약이 제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심판이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고양이가 그라운드에 난입한 겁니다. 마치 봐둔 자리가 있다는 듯 무작정 달려가 앉습니다. LA 다저스 최고의 선수 벨린저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걸까요? 목적을 달성한 고양이는 진행요원 손에 얌전히 잡혀나갑니다. 1루에서 어슬렁거리던 강백호가 갑자기 3루로 달립니다. 텅 비어있던 베이스를 여유있게 훔칩니다. 강백호는 허를 찌른 도루 시도로 한화의 수비 시프트를 깨버렸습니다.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봄꽃들이 빨리 고개를 내밀었죠. 오늘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 분석 정보에 따르면 3월의 평균 기온과 최저 기온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하면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48년 만에 가장 따뜻했는데요. 강한 제트기류가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가뒀고 또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쌀쌀한 날들이 있겠고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8도, 대전은 6도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소식도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쪽 지역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무난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투표 시작이 이제 10시간 정도 남았네요. 4.7 재보궐선거를 맞아 채널A가 준비한 특집 선거방송 예고 좀 할까요? 네, 내일 오후 5시부터 특집 뉴스탑10이 시작되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뉴스에이도 선거방송 특집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서 오후 8시부터는 나의 선택 2021 개표방송 1, 2, 3부가 계속됩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의 랜선 유권자를 모시고 민심과 표심을 물어보고요. 최고의 정치 고수들도 출연합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여야 의원과 선거 책임자 8분과 함께 개표 상황과 향후 전국 짚어보겠습니다. 자, 내일은 자정 너머까지 저희 채널A가 책임지겠습니다. 투표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